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태훈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 시장이 그래도 이제 미국장이 전일밤에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좀 국내 증시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또 국내 증시가 쉬어가면서 약간 디커플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 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또 1,320원을 장중에 또 돌파하면서 뭐 2개월 만에 뭐 최고치를 찍었다. 뭐 이런 좀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장 환경, 뭐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. 자, 하지만 오늘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다시 한번 또 강세를 보여주면서 또 게다가 지수를 어떻게 보면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에 대한 투심도 같이 어제와는 다르게 좀 개선시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장전 공개 방송에서도 항상 제가 8시에 진행을 하고 있죠. 거기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가 매매해볼 만하다.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 관련해가지고 또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리뷰를 먼저 도와드릴 건데, 최근에 제가 이제 지난달 말이었나요? 이번 달 초였나? 그 폴라리스 오피스를 편입을 해가지고, 현재 거의 50%에 가까운 급등세를 또 단기간 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2차 목표가 도달은 했지만, 제가 생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 경쟁 프로그램인데 또 시간적인 좀 이 제한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뭐 다른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3차 목표가 이렇게 뭐 보는 그런 기업이 아니죠. 방송들도 있긴 하더라고요. 하지만 저희는 이제 2차까지밖에 좀 제한되지 않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추세에 대한 부분도 좀 이탈은 없을 것 같다. 그래서 11선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.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5일선 이탈도 안 했습니다. 사실상 뭐 11선 이탈뿐만 아니라 뭐 5일선 이탈도 안 하면서 오늘 장중에 지지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뭐 매도 타이밍을 잡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이전에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회사에서 근무를 했거나 또 제가 또 자체적으로 로직 개발하고 그걸 이제 프로그래밍화 했었을 때 사실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제일 선호하는 이 매도 로직 중에 이 알고리즘 중에서는 추적 청산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는데 이 트레일링 스탑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막 이 ATR이나 이런 많은 보조 지표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했었을 때 자동으로 좀 매도 신호 나오는 그런 로직을 좋아하시는데, 사실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이걸 제가 일일이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우선은 11선 대응이 그래도 조금 더 현명하게 제가 좀 방송 중에는 말씀드리기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아직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 더 터져야지 고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뭐 11선 이탈 없고요. 5일선도 아직까지 이탈 없기 때문에 뭐 거래량 오늘 한 1,200만 주 정도 되죠. 1,200만 주 정도 터지고는 있으나 만약에 뭐 단기적인 고점이 나오려면은 그래도 한 2천만 주에서 3천만 주 정도 이상은 나와줘야지 그게 좀 고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포인트 잡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아무튼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이런 출시 기대감 아직까지 여전히 좀 재료는 살아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11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아직까지는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매도할 타이밍 아니다.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보자.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외에도요, 뭐 여러 가지 종목들, 뭐 오브젠도 비슷하게 뭐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이제 오브젠은 비슷할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어제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도 미국의 이제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규제와 관련해서 이 중고 장비 관련된 또 수요가 뭐 증가할 수도 있다. 이런 좀 이슈가 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편입을 했던 상황인데, 오늘은 물론 어제 편입했던 가격 대비해서 살짝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리는 여전히 잘 유지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뭐 1차 목표가 도달 여부 기대해 보도록 할 거고요. 자, 그리고 어제 아쉽게 이제 손절 터치했던 종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실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. 신성인지라는 기업인데, 이거는 물론 포트에서 편출은 됐지만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%에 가까운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 전방 산업 중에서 뭐 반도체에 대한 투자, 뭐 클린룸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고요, 수요가. 그리고 뭐 드라이룸 쪽, 2차 전지 들어가는,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이 드라이룸 쪽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 받을 수 있다.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비록 손절은 됐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간다면은 다시 한번 또 좋은 결과 있을 만한 좋은 기업이다.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릴게요. 자, 오늘 이제 편입할 종목입니다. 오늘 편입할 종목이고요.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현재가 16,480원. 종목명은 대원제약입니다. 자, 사실 제가
최근에 MBT 1차 목표가 도달했었을 때 그 날에도 김준호 매니저님이 이제 네이버 웹툰 관련된 종목 Y랩을 가져오셨어요.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비슷한 느낌의 종목을 라파스를 가져오셨죠. 근데 사실 이 두 기업이 같이 지금 일상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렇게 협력 관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실 방송 전에 김용환 매니저님한테 딱 그랬어요. 오늘 김준호 매니저님 나빠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를 할 내용들이 사실 다 이미 말씀을 한 상황이라 가지고 좀 많이 나빴다.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2번이나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 제 차례인데 노트북을 빼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 본인은 순수하다라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뭔가 저를 좀 먹이는 듯한 약간 느낌을 좀 받고는 있지만 뭐 결국에 비슷합니다. 결국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패치형 형태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DW1022라는 그거를 이제 일상 시험 계획을 최근에 8일 날 또 신청했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임상 일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대원 제약이 주관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 니들 패치 쪽 관련된 기술은 또 라파스라는 기업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 DW102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그 위고비 주사제를 이제 마이크로 니들 패치제 형태 제형으로 좀 바꾼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자,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시장 이슈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대표적인 매파 발언을 했던 뉴욕 연은 총재가 최근에 이제 내년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 이야기를 첫 공식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나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민감한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높다면은 사실 제약바이오 업체에 실적 안 찍혀주는 기업들도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연구개발 비용, R&D 비용을 투자를 하려면은 자금 조달이 좀 상대적으로 쉬워야 됩니다. 근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금리가 좀 높으면 상대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런 이 매크로 환경도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1차 목표가는 5%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시장 이야기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. 관련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금리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종료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최근에 또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오고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런 투심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그 중에서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은 단기적으로 수익률 싸움에서는 좀 유리한 테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자료 보고요. 추가적인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결국에 이겁니다. 오늘 제가 이제 장전 공개 방송에서도 제일 메인 기사가 바로 요거였습니다. 이 미국장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업종들이 있겠죠. 거기서 대부분 업종들이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요. 일부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게 특히나 이제 그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에 자,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나라 오늘 장에서 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자,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만 치료제였던 부분들, 이 위고비가 심장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. 요 이슈가 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재료로서 또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을 견인하고 있고, 실제로 뭐 펩트론 또는 인벤티지랩 이런 관련된 종목들, 뭐 케어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수혜주로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오늘 또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또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밑에서 이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대원제약을 오늘 가지고 와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다음 자료 볼게요. 자, 그래서 주요 이슈 같은 경우에 딱 두 가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까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라파스, 김준호 매니저의 그 나쁜 라파스가 함께 비만 치료제 일상 신청을 공동 개발한 비만 치료제 일상 신청을 했다. 8일 날 했다. 요 이슈가 좀 나왔고요. 자, 그리고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몇 달 전에 안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. 그 감기약 관련해가지고 좀 생산, 판매 중단 이런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동아 대원제약이 어린이 감기약 생산 재개에 임박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뭐 지금 당장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로 좀 부각을 받았지만 이 어린이 감기약 결국에는 제약업체 아닙니까? 감기약을 판매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생산 중단됐었던 판매 중단됐었던 그런 요인들이 하나씩 또 악재성 이슈가 걷어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또 동사에 또 나름대로의 좀 긍정적인 모멘텀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급증을 하면서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올랐고 또 이런 감기약이나 이런 제약 업종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또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원제약 차트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야 돌고 있다. 예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질문
받아보고요.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 전에 그 멘트를 설마 할까 했는데 진짜 하셨네요. 네. 그래요, 뭐 재밌었고요. 어쨌든 뭐 질문은 제가 이제 뭐 사실 뭐 김종호 매니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뭐 최근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한 2, 3일 안쪽으로 그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저도 이제 보로노이나 그다음에 지노미티 같은 걸 설명해 드렸을 때 가까이 개별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 올라간다 그랬습니다.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씩 터지게 되면은 종목들이 하나의 어떤 이제 제약바이오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태현 매니저는 생각을 하시고 제약바이오를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관점이신지 아니면은 대환제약 같이 혹은 뭐 라파스나 이런 것들처럼 하나의 어떤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단기적 관점에서 보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사실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생수에서 가져왔던 경우가 사실 되게 손에 꼽혀요. 그래서 네. 최근에 이제 국전약품도 최근에 좀 가져와서 오늘도 사실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국전약품이 현재 지금 17% 올랐네요. 네, 17% 올라서 아직 1차 목표가 도달했고 2차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알았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기분 축하드려요. 또 감사합니다. 자, 아무튼 17% 급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기대감이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, 자, 아무튼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먼저 약간의 그런 트리거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,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통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은 충분히 제약바이오 당분간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1차 목표가는 아까 5% 말씀을 드렸고요. 2차 목표가는 18,3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14,000원, 네, 14,010원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